한 달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10월 둘째 주까지 쓰고 셋째 주부터는 11월 둘째 주까지 못 쓴다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아예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알아봤어요. 돌아다니다가 좀 괜찮은 데를 찾아서 10월부터는 교대역으로 갈 거고요. 이제 서울에서는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고,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은 회사 정기 웨비나하고 이제 그 좀 쉬는 시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교대에서 진행을 할 거고, 월화는 대부분 서울에서 하고 이제 수목금토는 이제 지방 강의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날 서울에서 하는 그 세미나는 이제 뭐 새로운 분들 초대도 하시고 요즘에 그 사무실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가끔씩 에티켓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막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핸드폰 계속 켜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에티켓 같은 것도 좀 교육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프로젝트 수준에 맞는 그런 강의 경청 태도나 그런 것들도 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은 제가 동대구 역사에서 이제 그 근접 지역 강의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10월은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에 저희가 원데이를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FX가 11월 달 초에 나와서 11월 첫 번째 주에 원데이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내용은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교대에 새롭게 이제 12월 달까지 모든 그 비용을 지불했고 계약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조명이 너무 예쁘죠. 예, 우리 브랜드 색깔이에요. 어필리티. 그래서 여기 잡았고 여기에 총 88명 정도 들어가는데 뭐 의자 더 놓으면 100명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고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댄스를 춰도 괜찮다. 소음도 잘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우리끼리 잘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좀 성금을 걸었는데 송기현 사장님하고 김소연 사장님이 한번 모시고 한 번 더 갔었어요. 봐달라고. 근데 두 분이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합동 세미나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다이아몬드 그 이제 대표님들께서 같이 또 합류해 주시면 좀 되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행하고 뭔가 세미나를 같이 나름대로 기획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또 후원도 우리 웅이 대표님께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 이렇게 이제 일본의 곳곳을 좀 다니고 일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세미나에서 가장 그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다 다이아몬드 직급자 이상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시장이 같이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쉬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 앤디 대표님께서 일본에 우리가 가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더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을 많이 이제 설득도 하고 다시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시장도 이렇게 다시 불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가서 이렇게 스피치를 했잖아요. 이제 들리는 얘기가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너무 그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본인들도 되게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 리더분들도 이렇게 만나봤었고, 이분들 다 다이아몬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 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다른 직급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베트남에서 행사를 했는데, 베트남은 그때 태풍이 왔대요. 원래 200명을 초대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왔대요. 왜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잠겼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리더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오셔야 될 분은 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글로벌 소식은 제가 오늘 앤디 대표님 초대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 프로모션 다시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이 추수감사절 프로모션은 추수감사절 프로모션은 사실 저희가 9월 프로모션을 계속 이렇게 연장 그 선에서 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제였죠? 10월 1일. 어제부터 11일까지가 이제 프리미엄 밸류 이제 보상이에요. 그래서 9월 달과 똑같은 이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 플러스 하나 주면서 $700의 상품권을 바우처로 주는 거고요. 이 밑에 플러스 7% 직접 판매 보너스는 저는 이제 추가 7% 주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계정의 직접 판매, 토지 판매액의 누적 금액이 7,500불 이상이 됐을 때 플러스 7%를 직접 판매 보너스로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9월과 똑같은 프로모션은 사실 10월 11일 날 끝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명절 연휴 동안도 하실 분들 있으면 부지런히 전달하셔서 11일까지 맞춰주셔야 9월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12일부터는 바우처가 200달러가 줄어들어서 $500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추가 직접 판매 보너스 7,500불 이상 5%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간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가 이제 기본 가격으로 이제 가서 2개 하나 이거 다 맞는데 이제 바우처가 300달러, 7,500불 이상 직접 판매 보너스는 3%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00불을 받는 건 맞는데 이 바우처만 조금씩 줄어드니까 뭐 거의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왜 9월 달에 이거 다 팔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도 많이 파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10월 달에는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열심히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앤디 대표님이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메트로피오도 나왔고, 고마이닝 채굴에 FX 트레이딩 봇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에 많은 이제 유저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것을 가지고 다 메트로피아로 이렇게 그 유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큰 인터넷 소셜 미디어 증강현실 앱으로 간다는 것을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PPT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베트남 쪽에서 만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설명할 때도 딱 이렇게 몇 장의 그 PPT를 가지고도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들어오셨네. 웬 얼굴 큰 아저씨가 잘생긴 남자분이 들어오셨네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끼리 혹시 이제 저거 듣기 전에 이거 나중에 할까? 먼저 그럼 앤디 대표님의 해외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셔츠를 이렇게 풀어 헤친 이 멋진 남자 앤디 킴의 너무 이렇게 섹시하게 이렇게 앤디 킴 대표님의 비전 글로벌 동향 비전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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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반갑습니다. 얼굴 뵈신 분들인 거죠? 네. 화면이 더 낫네요. 네네. 다 얼굴 뵈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오늘 뭐 이렇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제임스 대표님은 무슨 머리가 왜 저래요? 너무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뵀던 분들이시구나. 네네. 네네. 네. 선우영 미사님, 옥자사님 다 반갑습니다. 송행순 사님, 네. 서울에서 뵙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뵙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고, 아, 그 태풍 때문에 많이 왔는 이제 저기 뭐야 그 교통이 그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오토바이나 그걸로 이제 베트남에서 오는데 베트남은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예, 원래 잘하셨던 팀들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제가 공유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네. 공유 드릴게요. 예, 어때요? 예.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여기를 이끄는 수장이 살아나는 친구고 이 친구가 사실 이제 부동산에 우리나라로 치면 남이섬 같은 그 규모의 그 가지고 있어요. 호치민 쪽에 오시면 사실은 그런 데서도 머물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의 이제 재력가이고 사업을 많이 해봤던 친구라서 미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막 수투를 입었잖아요. 제가 뭐 안 쪽을 보여, 보면 안 보여. 대표님, 공유 다시 해보셔. 네, 보이나요? 됐다. 네. 아니, 이제 공유 중이야. 다시 해봐.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이 사업을 임하고 있어요.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아직. 이게 안 보이나? 보여요. 잘 보입니다. 나는 왜요? 보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안 보였나 봐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잘 이분들이 보입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서 그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풀 교육 시스템을 돌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열심히 한국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력이라든가 어떤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리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한국만큼 이런 결과물을 낼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티파니 사장님이나 여러 리더분들이 진코리아 사장님 뭐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주한 사장님. 제가 이제 그냥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정도 하면 대충 이게 결과물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꽉 차 있어. 한 2, 30명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과물로 나올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직관적인 제품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믹스드 리얼리티, 증가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FX인데 대략 20%또 30% 정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들어오고 그게 똑같이 API 연동 작업이 돼서 이제 내 원금이나 이런 것들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보상을 받는 부분이 만족스럽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그 권한 자체가 이제 투자자한테 위임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마이닝에 투자를 해서 고마이닝 자체도 이제 NFT를 내가 관리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한 거 FX가 나와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 한 20% 정도 혹은 30% 정도를 받아. 인출도 가능하고 원금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고 좀 너무 쉬운 거죠. 어프로칭 하기가. 그러니까 베트남 뭐 한국하고 똑같이 베트남에서는 아주 더해요 지금. 그래서 20일 날 다시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날 좋은 날. 20일 날. 그래서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이제 올 것 같고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과연 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이게 광고 수수료가 나올까? 이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오픈이 될까? 메트로피아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 게임도 런칭했고, 그다음에 고마이닝 API도 실제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FX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신뢰를 주다 보니까 광고 수수료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친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한국만큼 매출이 같이 비슷한 정도까지 나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실제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9월 27일 날, 이제 다음 달에 도쿄에서 하기로 돼 있고, 이거를 이제 리더들이 정례화 해가지고, 일본도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제가 상하이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12월에.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중국어권 친구들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많이 지금 연락들이 와요. 연락들이 그, 그 말레이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연결됐던 분들이 과거 했던 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어디까지 뭐랄까 용인해주고 예전에 했던 그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중국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은 그 어디까지를 좀 다시 받아들여야 될까 그 정도로 과거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도 그럴 거니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짐토kun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짐토kun 가격이 어, 저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업비트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업비트가 베트남에서도 법인을 오픈을 했어요. 지난달에. 거기에 제가 그 컨설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살짝 피도 받아요. 피도. 음. 그래서 업비트를 잘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돼버린 거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메타플래닛이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레디처럼 막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진 않지만 그 수수료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고 유니콘 기업이고 조 단위 수익을 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어필리티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짐 토큰을 메인넷을 띄우는 거예요. 예, 정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 CEO가 사실은 바이낸스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자연인으로 생활을 하는데 뭘 이제 하시냐면 그 친구가 바이낸스 자체 메인넷을 계속 홍보를 하고 에코시스템을 늘려요. 그래서 사실 바이낸스가 1000달러까지 지난달에 900달러를 넘었고 1000달러를 넘어서 사실 이더리움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시 또 바이낸스에 막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어필리티는 그 프랭크나 그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이 제품을 이 집넷이라고 하는 메인넷을 결국에 상향시키고 자기네들의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 그 유동성 풀을 100억, 1000억, 1조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렸을 때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이 친구들이 뭐 게임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뭐 FX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 고마이닝도 하고 결국에 메인 수익을 뭘로 할까요? 다 이 파트너라든가 협력사가 아니고 실제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이 만든 맨하탄이나 이제 짐 스트릿이라는가 이제 그런 걸 위시해서 짐 토큰을 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X를 보면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승부를 걸었다. 아주 직관적으로. 막 그렇게 어렵게 뭐 다른 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짐토큰을 가지고 꼭 들어와야만 우리가 FX 메인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원래 가격 1달러, 2달러까지만 올라와도 되는 거고 그것은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게 얼마냐면 100배에서 200배예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1억 정도만 모았어. 1억 정도만 모아. 2억 정도만 모았어. 그러면 100억에서 200억 자산가가 된다는 얘기야. 네트워크에서 보면 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꽤 성공한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게 프로덕트 제품 말고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소셜 미디어 전 세계 친구들 보잖아요. 뭐 비트클럽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볼트,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들어왔던 사람, 매출이 많이 들어 성공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퓨처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친구, 한국 사람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콕플레이도 있죠. 콕플레이도 일본에서 많이 했어요. 내 친구들도 많이 하고 내가 그걸 아는데 보통 그 피크가 올 때 한 그 리더들 수당을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 피크가 올 때 1,000만 원, 2천만 원 받거든요. 예. 피크가 올 때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1년에 자 1억이나 2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 2천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 그러면 1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매달 받아가지고 얼마를 버냐? 1억이나 2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음, 조금 더 뭐 12달이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이 수익을 내고 은퇴를 하느냐? 그 수익의 대부분의 그 메인넷의 재원들이 뛰어버려요. 이게. 이게 10배, 100배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볼트가 1달러였는데 500달러까지 간 거예요. 1달러가 500달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500배를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0달러였는데 그 퓨처넷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100달러, 200달러에 들어갔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돼서 1억이 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퓨처넷이 피크가 갔을 때 그래도 한 10,000불 정도는 갔다고, 10,000불이나 2만 불까지는 갔었거든요. 100달러, 200달러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게 100배, 200배 이렇게 이제 갔다가 장기적으로는 더 갔죠. 그 외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뭐 그 비트클럽 네트워크도 상당히 신선하고 채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급으로 성장한 건데 비트코인 자체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100달러에 시작했다가 뭐 한 3만 불, 2만 불 그럴 때 또 피크를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가 화장품도 팔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류를 저기 일본 제품이나 이런 그 명품들을 수입해서 팔고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의 마진이다, 1억이 마진이다. 그럼 거기까지야. 일반 사업은. 근데 왜 이거를 이 비트클럽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런 사업을 꾸준히 이제 투자로 가지고 가냐면 이런 퀀텀 점프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냥 한 번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여기. 예. 또 그런 타이밍이 올 때가 있다라고 믿어서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내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챗GPT하고 약 1,000억 정도면 1달러 가까이 올라와요. 매출 1,000억 정도면. 근데 50%의 집토큰이 필요하니까 2,000억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안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전문의 사장님이 한 500억 할 거고 최현숙 사장님이 한 1,500억 할 거니까 1, 2년 안에 뭐 그 정도 매출 나오는 거죠. 저도 여러분 그 리플이 있잖아요. 리플이 2달러거든요.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리플이 2달러인데 우리보다 100배가 많아. 우리가 6억 개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6분의 1 정도가 지금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매각이 된다고. 근데 리플은 그거 자체가 없어. 그런데도 2달러대를 넘어가. 100배가 넘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소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카드니 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게임이니 이런 부분 뭐 토지니 이런 부분에서 메트로피아 앱이니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발현될 거지. 그게 지금까지는 막 생태계를 만들면서 메트로피아를 만들면 좋긴 좋은데 이게 수익하고 얼마가 되는데 카드 좋아 앤디 이거 카드 좋긴 좋아 쓰니까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 수익하고 결부가 돼? 게임 좋아 게임 보니까 퀄리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같고 동남아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니 근데 앤디 나의 수익하고 나는 결부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우린 당장 투자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지. 회사가 좋은 것 같은데 수익이나.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왜 그걸 자꾸 투자를 하고 개발시키냐 그러면 거기에서 다 짐터꾼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언급한 거 잘 기억해봐요. 우리가 이제 땅 NFT를 팔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NFT를 팔 거예요. 오픈을 할 거예요, 내년에. 근데 짐토큰으로 사고 판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지. 광고주들이 광고가 엄청 들어올 거야, 이제. 근데 짐토큰을 사서 들어오면 할인을 해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본격적으로 할 거야, 땅이 다 팔리면. 내가 해도 돼. 지금은 누구를 가져올지를 별로 고민을 안 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 끝나면 이제 회사는 뭐해? 광고주들 가져오는데 집중하겠죠. 다 끝나면. 그러면 짐토큰을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토큰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아니, 프랭크가 미쳤다고 5년, 10년 동안 계속 좋은 제품을 가져와요? 남도운 제품을? 생각을 해보세요. 디벨로퍼들이 계속 가져와?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플랫폼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찌 보면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낸스도 여러 코인을 다 가져오지만 바이낸스 코인을 사실 올리는 거고 OK도 마찬가지, OK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메이저들은 트론 재단이면 트론을 띄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리플은 리플을 띄우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는 팀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고 잘 만들어 놔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는 쉽게 것 같다. 저는 이제 느끼고 있고 회사는 그런 식으로 가끔씩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실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이 서틱을 받고 이미 그 서틱에서 70점, 80점 하이스코어를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달러, 2달러 정도만 가더라도 그렇게 되고 10달러 가면 뭐 이제 그거는 진짜 뒤집어질 일인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1달러, 2달러는 이제 금방 갈 것 같고 이제 요거 도표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다 짐토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 수순을 내년에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뭐 본인이 좀 이제 짐토큰을 매수해도 되고 매수 세력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일즈라든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어필리티를 관망하는 사람들은 다 사겠지. 지금도 막 전화하잖아요. 잘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매수에 매수. 근데 이제 우리는 매수도 스스로 뭐 여유 있으면 또 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1년만 수당을 벌어.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짐토큰을 가지고 좀 이제 구비해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올랐을 때, 자, 10배 오르면 이제 10억, 100억, 100배 오르면 1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 그게 뭐 2026년 내년인 거죠. 예, 내년인 거고, 이번 달 말, 10월 말에 당장 FX 제품이 이제 나오면 10월 말에 FX 일단 그 나온다고 이제 발표는 했거든요. 그럼 나오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내년까지 또 뭐랄까 그냥 비전만 보고 뭐 상품을 팔거나 이제 그런 일이 없고 바로 고마이닝이라든가 이제 이 제품 자체를 FX 제품 자체를 이번 달부터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진짜 이제
꽃길만 걷지 않을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그 꽃길만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아, 사실 그 한국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고 존경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 좀 럭키하다. 이제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해외에서는 제가 이제 여비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더치를 해요. 더치를. 일본은 더더욱 그렇고. 예. 그게 또 문화야. 내가 뭘 해달라고 해주지도 않아. 근데 이제 리더분들이 정말 키 리더분들이 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사무실이나 이런 거 해주잖아요. 식대나 이런 것들을. 와, 나도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도 저는 저만 하잖아요. 저는 저만 해 나가거든요. 예.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뭐 무슨 이슈가 있고 뭐가 있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중국어만 하지 마, 샬라샬라만 해야 되고, 베트남 가면, 앵어이고, 이렇게 막 해야 돼. 일본 가면, 어? 뭐 이게, 토마토 쿠드사이. 어? 고쟁이 빤스 막 하면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예. 막 욕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욕해도 막 웃어. 드라마, 다 어디 가나. 그래서 이게 가끔 한국도 하고 싶은데 제 인프라라든가 지인들이 사업적으로 해외 영업을 해가지고 해외에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해외 갈 때 일하러 가는 느낌이야. 나는 음, 해외 가면은 이게 사람들은 약간 릴렉스 하러 온 거고 나는 한국에서는 좀 릴렉스해요. 애들하고 우리 집에 음, 있는 강아지들하고 이제 릴렉스도 하고 해외 가면 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해지는데 음, 그만큼 예,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나도 한국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색해요. 한국에서 하면 막 이게 강의해야 되고 막 나와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잘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장님들 진짜로 그 업라인이나 스폰서님들 고생하시잖아. 제임스 유사님 봐봐요.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운전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일까 내가 봤을 때는 한 수십만 킬로를 한 것 같아. 저 짐하면서요. 저 짐하면서 12만 킬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12만 킬로. 아, 죄송해요. 저 차 살게요. 보통 자동차 10년 운전한 사람이 12만 킬로 나오거든. 6년에서 아니, 10. 요새는 아, 12만, 13만 킬로인가? 근데 저보다 조문희 대표님이 더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맞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존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희생하시는 우리 그 탑 리더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좀 이제 좀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많이 존경했으면 좋겠고 이걸 활용해서 진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좀 허마리만큼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먹고 살려고 할 거면 나 진짜 안 해. 근데 그나마 남들보다 꿈도 크고 많이 어려서부터 많이 벌어봤고 그러니까 몇십억, 몇백억엔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아파트 다 서울에 있는 거 다 팔아버렸거든요. 강남에 있는 거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도 한 10년 전에 시골로 내려와서 제가 집도 지어보고 그렇게 살아봤고 그랬는데 다만 이제 관리를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좋은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다 있어봤잖아요. 내가 봤을 때 사람들 다 벌어본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벌면 쉽게 벌면 빠져나가잖아.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진짜 크게 한 몇백억, 이게 몇천억을 벌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졌으면 좋겠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게 와 있어. 이게 언제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지는 않지만 전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매일매일 그냥 고마닝에 넣어놔요. 고마닝이 지금 400만이에요, 400만. 거의 7년 운영을. 이 법인은 한 10년 가까이 됐고. 400만이에요. 미디어 웍이 매주 나와. 이런 게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이 회사가 받쳐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 이게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머니 게임이나 스캠성을 한다 그러면 많이 벌었어. 막뭐 올라가지고 돈이 오르고 했어. 막 몇 억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없어지면 회사가 없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냥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고 지금 그 여러 리더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고 일본의 리더, 중국 리더, 말레이시아, 베트남 리더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었는데 돈을 다 잃었어.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크게 못 벌었어도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벌었어. 더 잃었어. 더 많이 잃었어요. 나는 이제 복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막 몇천 달러, 몇백 달러씩 벌고 있어요. 다 잃었어. 근데 내가 이제 돈을 크게 벌어도 잘 관리하겠다고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고 잘 운영해야겠다. 이제 예전처럼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산을 벌었을 때 그걸 꾸준하게 가지고 메인테너스가 가능하다고 저는 느끼는 거. 진짜로. 그러니까 과감하게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몇백억, 몇천억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진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욕하잖아. 아니, 지금 막 하자니까 막 하잖아요. 자신감 있는 거죠. 음. 아니 고마이닝 하는데 NFT 다 네가 관리하는 거고 실제로 다 해주잖아. 그리고 이제 FX도 모든 회사들은 FX 자기네들 네가 뺄 수 있대 뺀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똥이나 그런 회사가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친구 중에 그 APPX라고 OP인가 이거 FX 하는 친구 있어. 너무 좋다고 막 떠들었어. 몇 년 전에 돈 벌었어, 인력 벌었어. 근데 없어지잖아. 음. 우리 왜? FX도 지금 수수료가 지금 우리 개발팀들이 수수료 낸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 정도 수수료가 나요? 그거는 수입이? 모르겠는데 일반 납피 일반적으로 하는 거를 똑같이 하니까 일반 우리가 FX 거래소 FX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쓰는 그거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제 매뉴얼로 하느냐 보수를 하느냐 그걸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보수를 해보니까 월 20%에서 30%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회사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1년 동안 계속 검증을 했는데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한 20%, 30% 나더라고요, 월에. 와, 똑같아. 사실 그걸 쓰는 건데 그 AI 봇 때문에 API를 연동하는 거야. 그리고 AI 봇인데 다만 이제 매출할 때 짐토큰으로 하는 거지. 짐토큰을 50% 쓰는 거죠. 왜? FX를 벌어서 버는 거는 그 유저들의 몫이잖아요. 투자자의 몫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짐토큰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토큰을 해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짐토큰이 오르고 이 거래량이 하루에 몇백억, 몇천억이어야 돼. 몇십억이야. 근데 거기에 1%, 2%만 수수료를 먹어도 회사는 논하는 거. 100억에 1%, 2%만 생각해 봐요. 몇 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엘이든 뭐든 라파엘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드 멤버들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거지. 그래서 짐토큰을 그 생태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짐토큰 안 해도 FX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짐토큰을 넣었냐? 레버리지를 짐토큰을 해야만 주는 거예요. 4배, 4배 정도를 주는 거죠. 짐토큰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짐토큰을.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짐토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우리 엔트리 제품은 바이너리 풀리지만 우리가 지금 FX 외환 거래는 매칭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이 그렇죠. 매칭, 수수료의 몇 프로를 매칭 푼다고 결정 난 그거는 거였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훨씬 더 많겠죠. 고마이닝보다 훨씬 많겠죠. 20레벨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건의드릴 게 개발팀한테 건의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프라핏 매칭을 보다 보면 여기 네, 다이아몬드 직급자분들이잖아요. 네. 지금 다이아몬드가 13레벨 받고 골드가 5레벨밖에 못 받아요.
네. 그러면 FX 외환거래의 매칭은 조금 좀 많이 30대, 3, 40, 30대까지 줬으면 좋겠어요. 3, 40대까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좀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많이 주는 부분으로 TP로. 예를 들어, 예, 그 매칭을 네. 네. 왜냐면 만약에 대표님. 음. 맞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우리 회사 마케팅이 슈퍼번드 상품이 먼저 제 가격에 사고 새로 사는 사람한테 할인을 해줬어야지 계정이 많이 안 늘어났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루키, 실버, 골드 이거 직급도 만들어야 되는 데다가 슈퍼번드 상품을 다시 살려면 다 비싸게 사야 되니까 또 계정을 다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걸리지가 않아. 뭐 13대 조선은 뭐 한 3, 4명? 뭐 한 4, 5명 가면은 매칭이 없는 거야. 그래서 FX 같은 경우는 대수를 깊게 줘야 리더들도 수익도 좀 되면서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이제 그 관리도 훨씬 더 잘 되지. 그러니까 비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게 좀 세질 것 같아요. 저 생각 같으면 막 50대까지 탁 늘려가지고 딱 줬으면 좋겠어요. 50대 아니 그 정도로. 이네. 왜냐면 사회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외환 FX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제 소문이 나야지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매칭 갖고는 FX 외환거래가 오픈해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좀 어쨌거나 뭐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직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 주잖아요. 회사가 한번 이제 먼저 나오는 걸 한번 보시죠. 보고 난 다음에 수렴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그 우리 산하의 그 테라에시하고 산하에 직급 가려면 직급자 없애는 거는 아직 뭐 언제 된다 이런 그거는 이미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리더 사장님들한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진코리아 사장님, 윤우 사장님께서 아이들 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에 코디네이팅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건 이 결정이 났어요. 테라해시하고 이 지금 FX 상품이 다 직급에 가는데 통합이 돼요. 지금은 이제 바이너리 좌우측에 이제 NFT만 토지 NFT만 연결이 됐었잖아요. 이제 테라해시 하는 거 그게 다 연결이 돼요. FX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돼서 그 직급을 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FX가 좋아요, 고마이닝이 좋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고객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주로 이제 메인 제품은 고마이닝이 되겠지만 FX가 되겠지만 또 FX나 토지 FX뿐만 아니고 이제 또 고마이닝 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누구나 좀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산하에 누가 이쪽에 다이아몬드 1명, 이쪽에 무슨 뭐 2명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것도 없어져요. 그건 100%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FX를 런칭 시키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마이닝 API를 했는데 좀 API가 에러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하느라고 그 다음 피드백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기다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누적 그거는 이제 전번에 한 1, 2주 전에 그 결정이 난 건 맞잖아요. 근데 좀 그것도 우선순위로 서둘러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리더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매출을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급 적용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카운팅을 해주는데 뭐 매출을 기다렸다 칠 수는 없는 거잖아, 누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베트남에서도 제가 매출을 써놔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교수님, 이거 아까 금방 티파니님 말씀대로 15일부터 적용해 주겠다, 소급 적용.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 그런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매출도 많이.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급이 안 될걸요? 그렇게 말했더니, 저기 1억 원 벌써 넣고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아씨 뭐 민원으로 뭐 서포트에 넣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딱 팁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그 뭐였냐면 우리 주한 대표님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저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미팅을 하고 그저께 미팅을 하면서 이 멘트를 썼는데 그 사람이 이 FX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엔트리였어요. 엔트리. 회사가 바이너리 커미션을 주기 위해서 엔트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FX 회사들은 그 FX 대금에서 마케팅 풀고 나머지를 운영하다 다 작살난 거래요. 그분이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오히려 이 엔트리를 가지고 바이너리를 싹 풀어버리니까 그 본인들이 FX 자금은 그대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멘트에 지금 미친 듯이 미팅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점이 어필리티가 그래도 4년 동안 끌고 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엔트리를 하면서 생애 최초 한 번 그 계정에 내가 원하는 볼륨으로 엔트리를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돈이 GM 토큰과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잘 이거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은 정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그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진짜, 우리 앤디 대표님이 항상 그 에너지가 넘치셔서 너무 좋고, 또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해외를 이렇게 많이 발굴해 주셔서, 한국 그 다이아몬드 대표님들 다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 또, 의견, 뭐 이렇게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우리가 뭐 회의할 때 또 같이 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으니까 그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이 FX 외환거래 회사가 중국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어떤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네, 예, 중국의 100%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세일즈 플랫폼이니까 세일즈는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티파니 사장님 잘 얘기한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금이 들어갔을 때 100% 그냥 일반 플랫폼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죠. FX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하든지 말든지 빼든지 원하든지 빼든지 계속 하든지 그냥 놔뒀든지 이것을 하는 거고 그게 10년 넘은 회사고 모든 아시아 국가에 라이센스가 있어. 100% 중국에 라이센스가 나 있어. 근데 중국만 언급해. 사실 또 한국에도 라이센스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까지 내가 그냥 일부러 안 물어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그게 원화로 사람들 통장으로 넣어질 수가 있어요. 원화로 나올 수가 있어. 다만 어필리티 자체는 블록체인 회사니까 레버리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테더로 매출을 하는 거지. 그 회사는 이미 한 나라의 라이센스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100%가 돼 있어서 중국 유저는 자기네들 yen으로 위안화로 뺄 수가 있어. 내가 수익을 20% 냈어. 1,000만 원 넣어가지고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내가 은행 계좌 넣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전 아시아 지역에서 10년 넘게 그 FX 브로커 그 회사를 운영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고마이닝처럼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집어넣고 원할 때 원금이든 이자든 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세일즈 수당을 놔줘야 되니까 엔트리 제품을 따로 뺀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 엔트리 제품 가지고 이 리더들이나 판매자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투자자한테는 100% 권한을 줘. API를 연동하는 거예요, 진짜. API를 연동해서 똑같이 거기에서 일반인 유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원금을 가지고
회사 임의대로 뭘 해가지고 마이너스 나갈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져갔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AI 봇도 충분히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많은 성공률을 거두고 있고 그럼 그래서 정말 상하이, 예, 내년에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12월 대표님, 달에, 12월 달에 상하이 가야 되겠네요. 상하이를 가죠. 상하이를 가고 중국에 지인분들이 있으면 거의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크게 한다, 크게 한다. 예를 들어서 막 크게 조직적으로 한다, 막 큰 금액이 들어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나 이 역량 그 받아들인 사람의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냥 열에 10명이면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야, 네가 원금 넣을 수 있고 20% 정도 받아. 언제든지 뺄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잖아요. 네. 완전히 틀린 거죠. 직관적이잖아요. 이거는 NFT인데 땅이야. 이게 샌드박스라고 뭐 이런 회사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팔 수 있어. 이런 것 증강현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여기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 뭐랄까 그 메트로피아라든가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약간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FX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주식처럼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단순하잖아. 10% 20%벌 수 있어. 너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돈만 걸어놔. 아, 그러니까 이 할 수밖에 없는데 블록체인을 몰라도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위안화도 뺄 수 있어. 그럼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네 통장으로 받아서 위안화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앤디 대표님, 네? 대표님, 안 들리나? 들려요. 네. 아, 틀려. 그러면 혹시 그 하루에 진입하는 그 거래 횟수? 네. 혹시 이제 수익을 내잖아, 그죠? 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진입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입을 한 번 하냐, 뭐 5번 하냐, 10번 하냐 따라서 이게 또 그, 수익도 다를 수 있고 수수료도 다르잖아요. 거래를 진입을 많이 해야지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뭐 5번 할지 20번 할지 이제 그거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음, 음, 그런 거를 직접 보지는 못한 거잖아, 아직. 그죠? 그렇죠. 예, 예, 응, 보지는 못했죠. 예. 응, 통산적으로 그래서 10번에서 그 매뉴얼로 하든 뭘 하든 하는 사람들이 10번 정도 하잖아요. 많게는 네, 20번 정도 응, 더 할 수도 있고. 응, 근데 그 봇이 어떻게 이제 모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응, 응.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거의 수익을 내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5%짜리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짜리로. 아, 진입 그 금액을 5%로 한다, 이 말이죠. 로우 리스크로 리스크, 로우 리스크? 아니, 로우 리스크로 셋업을 해라. 그래도 셋업을 로우 리스크? 음, 그래도 20%는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대부분 20%로 세팅하겠다고 막 그래 그러더라고, 20% 사람들. 세팅을 해놓으면 4배수야, 4배수. 그러니까 먹으면은 2, 4, 8이야. 80%도 나와버려. 그러니까 1,000만 원 했는데 800만 원 가져갈 수도 있어. 응, 응, 1,000만 원 했는데 80% 나서 응, 그걸 갈 수가 있어. 응, 응.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말일날 이게 열린다 했는데, 네, 근데 우리 프로모션이 말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아니, 말일날 열린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대표님. 있잖아. 어, 11월 달 첫째, 둘째 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1월 돼야 응. 되겠는 거죠. 아니, 그렇죠. 10월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 음, 그러면은 뭐 왜? 이제 일단은 뭐 지난달에는 이제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연장하더라도 일단 11월에는 되지 않을까요? 네. 음, 음.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은 그 투자자가 관리를 하는 거야. 예. 그 회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매뉴얼로 하든 네 스스로 하든 보수를 걸든 다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 이제 트레이더가 아니고 또 각자 일이 있잖아. 커리어가 있고 자기 일이 있으니까 보수를 활용하겠지. 그래서 엔트리피만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엔트리피만 내면 돼. 근데 딱 한 번이야.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부담 없죠. 내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1,000만 원 하면 내가 네 수수료 네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10% 20% 먹어. 그리고 너는 80만 원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아, 이 회사가 진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음, API로 풀 컨트롤을 주는 거야. 아, 풀 컨트롤을 주고 내가 거기서 이제 수익 난 거를 위안화로 받든 한화로 받든 베트남의 옌으로 받든 라이센스 있는 국가는 통장으로 꽂혀. 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나라야. 그리고 이제 그것만 내면 되는 거야. 그것만 마케팅으로 푸는 거야. 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만 마케팅으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먹을 일도 없어요. 아, 본인이 직접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 현수 대표님 있잖아. 프랭크 대표님한테 그거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Q&A 미팅을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까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프랭크 대표님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청하면은 10월 달에는 한 두세 번 정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진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인출이라던가 그 인출이, 그러니까 그 팀원한테 제가 다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로 하는 거랑 또 직접 하는 거랑 인출도 그런 것도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인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미팅을 잡아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다이아몬드 미팅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저는 회사가 한 그 거래 내역을 좀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낮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지는 못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회사가 뭐 한 달, 두 달 정도 했을 건데 실제 그 거래한 데이터를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하겠죠. 그리고 음, 프랭크 대표님이 저희랑 미팅할 때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놀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음. 그런 거를 뭐 속이고 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음, 가지고 뭐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오픈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도 어저께 어떤 여자분 만났는데 마케팅에서 그 돈을 겁나 잃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고민하다가 FX 하는 이제 선생님을 만났대. 근데 거기에서, 48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알잖아요.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 근데 68명 중에서 1차로 살아남은 사람이 6명이었대요. 근데 그 6명이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명인데 자기가 그 2명 안에 들은 사람이래. 처음에는 이걸 들으려고도 안 했었어. 내가 진짜 한 사람 갖고 5시간을 미팅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도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봇도 있잖아, 우리는. 내가 솔직히 돈은 조금 뭐 하루에 뭐 5% 10% 번대요. 근데 눈이 빠질 것 같아. 벌기는 버는데. 그다음에 또 시드도 엔간히 있어서 그렇게 못 벌잖아. 보통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액으로 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줬더니 좀 참여를 하면서 그 마케팅 이런 수익도 괜찮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75%의 수익이 뭐 다시 뭐 들어오네 마네 막 그런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FX에 대해서 우리 거는 좀 다를 수 있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띠띠띠.
그 그, 집이.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는 눈치인 것 같아요. 네. 그 AI가 많이 네.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FX가 이제 80년대, 1980년대 전산화가 되면서 빅데이터가 많아. 그러니까 데이터 분량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패턴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도 이거를 런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도 FX를 런칭하려고 하는 게임도. 근데 그 게임에서는 진 토큰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데드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뭐 파일코인이라든가 뭐 KOK라든가 이런 코인들 넣어가지고 유저들을 모으려고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런칭 돼서 11월에 돌아가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예, 그게 다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바로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탁하는 게 아니니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자기 돈이 그리고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니까 100% 자기가 엔트리만 이제 회사가 수당으로 풀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네. 그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집 앞에서 9시 조금 있다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호스트를 이윤우 대표님께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잠시만. 대표님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예. 아니면 시간도 이제 1시간 넘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더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은 그 하여튼 Q&A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 일단 기대는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미팅할 때 경쟁력이 없잖아요. 진짜 좀 그쵸?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프랭크 대표님한테 앤디 대표님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리더 미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이네요. 벌써 추석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에 네. 추석 명절 동그레 잘 쪄서 보내세요. 만나요. 추석 잘 네. 지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교대는 그 악도랑 다 만들어서 공지할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